이제 선거를 꼭 사흘 앞두고 있습니다. 물론 사전투표가 역대 가장 높은 투표율 31.28%를 보이고 있어서 국민들이 이번 선거에 관심이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도 야도 모두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고 투표율이 높으면 자기 당에 유리하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흘 후면은 그 말이 어디가 맞는지 국민들의 민심은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려지게 됩니다. 이런 막중한 선거를 지휘하고 관리 감독해야 할 부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지난 대선 때도 그랬죠. 그리고 지난 총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에 대한 잡음이 끊이질 않았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공정해야 하고 어떤 경우라도 한쪽으로 치우치는 불공정은 절대 금해야 하는 곳이 바로 중앙선관입니다. 그런데 올해에도 선거에 대해서 이런저런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여론조사 기관이 많이 있죠. 선진국의 경우는 대개 미국이나 영국, 일본, 프랑스를 예로 드는데 그 나라에 비하면 우리의 여론조사 기관은 엄청 많습니다. 대개 그 선진국들은 10개 정도의 여론기관이 주도하면서 선거라든가 민심이라든가 각종 여론을 주도하는데 우리나라에는 100여 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여론기관의 생명은 객관성과 정확성을 담보로 해야 하는데 조사를 의뢰하는 곳의 입맛에 따라서 누가 어떤 주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론 자체가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지난번 민주당 후보 공천 때에도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그 지역에 현역 의원이 버젓이 있는 데에도 당사자를 빼고서 여론조사를 하는 등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사설기관에 의뢰하는 그런 추태를 보였던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평하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은 그런 여론조사 기관을 해왔기 때문에 지탄을 받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우리 여론조사의 맹점이라고 하고 지적받고 있는 것이 그 중에 하나가 표집을 하고 있는 여론조사의 숫자가 아주 낮죠. 미약합니다. 응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저부터도 여론조사 기관에 전화가 오면은 거의 받지 않고 끊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 믿지 못하고 자기들 입맛에 따라서 조작을 하는 그런 경우가 왕왕이 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이 조사는 사람이 자기들의 의도하는 답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조사를 끊어버립니다. 여러분들도 한두 번씩은 다 경험을 해 보셨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되니까 상대방 여론의 조사를 당하고 있는 사람도 이것을 역이용하는 한마디로 상대를 속이게 되는 것이죠. 이러니 진실이 담겨 있는 여론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거의 드물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자기가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을 속이고 진보라고 얘기를 하고 나이가 많이 들었어도 나는 나이가 젊은 사람이라고 속이는 경우가 왕왕이 있지요. 적극적으로 그 조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원하는 입맛대로 오히려 맞춰주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다 알려진
공공연한 비밀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러고서야 이런 바탕에서 어떻게 정확한 여론 민심을 알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아무튼 이것이 우리가 안고 있는 여론조사의 약점이자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추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여론조사 기관을 모두 다 불신해야 하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에도 오랜 여론기관 유지하고 있는 군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신뢰받는 여론기관이 있다는 말인데 우리나라의 그 100여 개가 넘는 여론기관들은 그야말로 난립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구멍가게식이죠. 선거 때만 되면은 반짝거리고 여기저기 나타났다가 바로 사라지는 그런 여론기관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직시를 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한국경제신문에서 모바일 앱 조사 방식으로 진행을 해온 총선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를 금지한 것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이름도 길죠. 보통 여심이라고 부릅니다. 여심이.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여심이. 여기에 한국경제신문이 여론조사 기관인 PMI를 통해 가지고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여론조사의 결과를 지난달 31일 여심에서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 이유가 참으로 기가 막힌 것이죠. 아니 대한민국 대명천지에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이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여심이가 권한 밖에 엄청난 위법적인 조치를 강요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심이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들어보시고 과연 옳은 처사인가 태도인가 그런 주문인가 한번 나름 평가를 해보시죠. 여심이가 한국경제신문이 의뢰해서 PMI가 시행해온 총선 여론조사 결과 발표를 지난달 31일 사실상 중단을 시켰다. 그 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상 PMI가 제출할 수 없는 개인정보 그것을 요구해 온 것입니다. 여심이가 제출하라. 여기에 응할 수가 없지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를 어떻게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조사 결과 공표는 위법이다. PMI 측에 전달했습니다. 조사 결과 공표는 위법이다. 그러니까 하지 말아라. 그 대상이 참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서울 강동갑, 경기 용인갑, 대전 동구, 강원 원주 을, 경기 수원 병, 인천 계양 을 등이 추가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바일 앱 조사 방식으로 이번에 조사를 했었는데 기존에는 이제 전화 아니겠습니까? ARS라든가 무선 전화를 통해서 전화하는데 응답률이 높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전화가 오면 다들 끊지 않습니까? 끊어버립니다. 응답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응답률이 낮게 되고 강성 지지층이 과도하게 표집되는 단점이 있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숫자는 얼마 되지 않지만은 그래서 표집률이 대개 3 내지 5% 정도 그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100명 전화를 걸어가지고 3명 내지 5명 정도가 응답을 보일 정도니 거기에 단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모바일 앱 조사를 하게 되면은 응답률이 대폭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민심의 방향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걸 하다 보니까 응답률도 높아지고 무당층의 설문 참여율도 높아지게 되니까 바로 민심의 향배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조사를 해보니까 국민의힘에 유리한 결과가 나와서 화제가 됐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더불어민주당의 강성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심위에 기존에 없던 방식을 왜 허용을 했느냐 항의가 빗발쳤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여심위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정하게 해야 될 것이죠. 누가 반대한다고, 누가 지지한다고 거기에 휘둘리는 것은 중앙선관위가 해야 할 그런 입장이 아니죠. 태도가 아닙니다. 여심위는 여론조사가 행정동별로 균일하게 안배되었다는 점을 증명하려면은 비조사자의 동데이터를 제출해야 한다. 그런 것을 주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PMI는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동단위 정보는 표본을 제공하고 있는 통신사만이 접근할 수가 있고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동단위로 순차적으로 설문을 시행해 조사에서 기준을 넘으면은 참여를 막아가지고 응답자 분포를 골고루 관리하는 것이 PMI의 구조다. 여론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을 택하면서 합리성을 추구하는 그런 표집 관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문제 삼고 있는 여심이 도대체 어느 나라 여심인지 묻고 싶습니다. 한국경제와 PMI의 지역구별 종선 여론조사는 지난달 22일부터 27일까지 순차적으로 이것을 했고 여심이는 이틀 뒤인 29일에 동단위 데이터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알려줄 수가 없다. 그렇게 되니까 31일 위법 소지다. 이것은 위법이다. 라고 여심위가 판정을 내린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료 여론조사 업체들이 반발을 강하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기존 조사들과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도 그러니까 민주당 추세의 여론, 민주당의 지지율이 높다는 그런 여론조사가 이번에도 PMI에서 나왔다고 한다면은 여심위가 이런 조사에 제동을 걸었을까 의문이다. 대단히 중요한 지적 아니겠습니까? 뼈아픈 지적 아니겠습니까? 동료 여론조사 기관조차도 이 여론조사에 대해서 여심위가 색안경을 끼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심의를 하고 있다라는 뼈아픈 지적 아니겠습니까?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여심위가 대한민국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산당이 아군과 적군을 가르듯이 완장을 차면서 구분해내던 6.25 때의 그 참혹했던 그 장면을 떠올려 봅니다.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어떻게 대한민국의 여심인데 민주당의 여심입니까? 아주 잘못된 것이죠. 단순히 야당 측의 민주당의 강경 지지자들이 강하게 요구한다고 개딸들이 강하게 요구한다고 민주당의 여론조사 분위기가 악화, 나쁘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해서 자기들 위주로 민주당으로 봤을 때는 기분이 나쁘겠죠. 각종 여론조사 기관에서 다 민주당이 앞서가고 있고 국민의힘은 떨어지고 있다. 그런 조사가 나오는데 한국경제와 PMI 측에서만은
반대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니까 좋을 리야 없겠지만은 그래도 그 여론조사 기관이 합당하게 정당하게 조사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속 아리를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것이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제동을 건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내영 여심위원장입니다. PMI 측의 조사는 지금 파악한 것만으로도 심각한 기준 위반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자들 앞에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내영 위원장이 한 말을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전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평가를 해 주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PMI 측의 조사는 지금 파악한 것만으로도 심각한 기준 위반이다. 지역구별 조사인 총선조사에서는 응답자가 행정동별로 잘 안배되어야 하는데 그런 정보가 없이 뭉뚱그려 진행한 걸로 파악이 된다. 여론조사 업체 측이 임의로 조사를 막 해놓고 그 자료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PMI 측에서는 이렇게 반론을 제기합니다. 행정동별로 인구 비리에 맞춰서 응답자 상한을 설정을 한다. 동 단위로 순차적으로 설문을 시행해서 특정 동의 응답자 수가 상한을 넘으면 참여를 막아서 편향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응답자 분포를 관리하는 구조다.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죠. 이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이죠. 3대 통신사를 통해서 익명 처리된 성별, 연령별, 지역별 샘플을 수집한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여심이가 제공하고 있는 안심번호를 활용한 전화 조사와 사실상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셈이다. 여심이를 맹비난을 했습니다. 왜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여론을 수집했는데 그것을 발표를 못하게 막느냐. 이렇게 강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내영 위원장이 지역 구성 비율 등이 사실과 다르게 등록되어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이고 연령과 성별 구분도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여심이는 여론조사가 행정동별로 균일하게 안배됐다는 점을 신뢰할 수 없으니 PMI 측의 피조사의 동단위 데이터를 제출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PMI는 법적으로 외부 공개가 불가능한 동단위 개인정보는 통신사만이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자기네들은 그런 권한이 없지요. 그것을 여심이도 잘 알고 있는데 이를 통신사에서 받아 여심이에 제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맞는 얘기죠. 여심이도 통신사에서 안심번호를 받아서 여론조사 업체에 제공하고 있지만 이때에도 중재 역할만 할 뿐 해당 데이터가 성별, 연령별, 지역별 안배와 일치하는지 따로 확인하지 않는다. 자기네들이 하는 것과 여심이 하는 방법과 똑같다고 얘기하는데 유독 여심위에서 이 여론조사만 제동을 걸고 있다는 것도 이해할 수가 없고 또 동료 업체들도 만약에 그 결과가 민주당이 원하는 그대로 자료가 나왔어도 그 조사 방식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겠느냐 묻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내영 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지요. 이내영이 한 말이 더 기가 막힙니다.
참 정치 교수들 큰 문제입니다. 이 내용은 여당 후보들의 지지율이 높게 나온 결과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아니 민심이 천심이라고 자기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가 편안한 모바일 앱 조사를 통해서 많은 지지자들이 자기의 뜻을 표한 것, 그것 자체도 믿지 못하면서 이런 망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당 후보들의 지지율이 높게 나온 결과에 대해서 그 결과값도 다른 조사와 많이 다르다. 그렇게 다를 수가 있는가? 아무리 모바일 앱 조사를 하더라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망발 아닙니까? 공정과 객관성을 유지해야 할 여심이 위원장이 어떻게 한 당에 일방적으로 치우쳐서 한 당을 편들면서 상대 당의 조사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 결과값도 다른 조사와 많이 다르다. 그렇게 다를 수가 있는가? 아무리 모바일 앱 조사를 하더라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이게 무슨 망발입니까? 여심에서 하는 방법과 PMI 측에서 하는 그 방식이 대동소이합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PMI가 가장 근접된 선진화된, 지금 미국 쪽에서는 이런 추세의 조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굳이 문제 삼는 이유를 알 수가 없겠고, 동료 같은 여론조사 기관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만약에 민주당의 그 조사 결과 거의 같았더라면은 조사 방식에 대해서 여심이가 문제를 삼을 수 있겠느냐? 그 지적은 뼈아픈 지적인데 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 답이 없습니까? 이게 저는 공산당식의 그런 방식 아니겠는가? 참 무섭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떻게 이런 자가 교수라고, 한마디로 저는 정치 교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로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하기야 내일 다시 한번 또 다루겠습니다마는 김준혁이도 교수랍시고 음담배설에 포르노 선전 홍보하러 다니게 급급하다 보니 세상 망해가는 징조를 보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준영은 내일 다시 말씀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정신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제가 볼 때는 아주 심각한 중증 환자라고 보입니다. 성도착 증세 지니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성에 대한 것뿐일 뿐, 성도착증이 뭡니까? 한마디로 변태 성욕자 아니겠습니까? 변태 성욕자를 지칭하는 성도착증, 이걸 의심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시 이내영 여심위원장의 주장을 한번 제가 언급해 보겠습니다. 앞에서도 언급된 일이지만 지금 여심위에서 하는 그 방식이나 PMI에서 하는 여론조사 방식이나 그 과정은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유독 왜 한국경제와 PMI에서 한 여론조사가 결과가 민주당 측의 불리하게 나왔다고 해서 그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게 제동을 거는지, 그 이유를 저는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이내영 위원장은 정신 나간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조사와 거의 같게 나왔더라 하면은
문제를 절대 삼지 않았을 텐데 결과값도 다른 조사와 많이 다르다. 아니, 결과가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문제를 삼아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유지해야 할 여심위가 스스로 민주당을 대놓고 편드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일까? 저는 아쉬움을 가져봅니다. 이내영 위원장, 얼마 전에 임혁백이 민주당의 이재명의 아바타로서 얼마나 충성을 해왔었습니까? 이내영은 고대 정외과 교수 출신이고 더불어민주당 20대 원내 일당이 되었을 때에 국회에서 입법조사처장을 지냈습니다. 문재인 때 2020년에 여심위원장으로 임명이 되었죠. 한마디로 문재인 사람이자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 임혁백이 이재명의 아바타 역할을 잘하고 훗날 출세를 위해서 어떤 약속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뒤를 이어서 이내영이라는 정치 교수가 여론조사에 칼을 들이대고 있으니 이내영 씨 그렇게 공정성, 객관성을 말하기에 앞서서 김어준이가 얼마나 여론 조작을 많이 해왔습니까? 많은 여론조사에 수치를 악용하면서 여론을 주도해 왔습니까? 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을 하지 않습니까? 민주당 편드는 것 좋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당신을 바라보고 있다. 그 문제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연일 민주당에서는 김준혁에다가 양문석 그리고 임혁백이 두 달여 가까이 공천에 있어서 이재명 입노선을 하다가 이제 여론 조작까지도 이남용이 앞장서서 하고 있으니 도대체 민주당의 구성원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어용 교수가 선거철만 되면은 바퀴벌레가 기어나오듯이 왜 이렇게 정치 교수들이 많아지는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선거는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번만큼은 의식 있는 선택, 현명한 선택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이 말씀을 끝으로 드려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